대장동 2기 수사팀 네. 어제 국조특위에 총출동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 명이 눈에 띄던데 일단 강백신 검사 예. 어땠습니까 어제? 예. 강백신 검사가 네. 뭐 많은 분들께서 모르실 수도 네.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그 특수부의 최대 실세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왜냐하면 반부패 3부 부장검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나 큼직큼직한 사건은 거의 대부분 강백신 검사 팀에서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분이 주요하게 저희는 증인으로 채택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전반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법률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는 어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뭐 짐작은 하고 있어요. 정치 검사들이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기소를 하는지 짐작은 뭐 하고 있고 많이들 어떤 확인도 했지만 어제 그 전용기 의원 질의하는 그 장면이 정말 놀라웠어요. 뭐냐면 봐주고 싶은 사람 어떻게 봐주는지. 아 정말 그렇게 노골적일 줄은 상상 못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봤죠. 실제로 뭐 가족의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수사를 무마해 준다던가 그리고 상상치도 못한 그러니까 실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주는 것까지 전략을 짠 것 같던데 제가 강백신 검사께 질문했던 거는 맨 마지막에 있었던 법원에서 무죄를 받아주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봐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공소장을 엉망으로 쓰면 무죄가 되는구나. 그렇죠. 법원에서는 명확하게 공소 사실만 가지고 유무죄를 다루기 때문에 공소장에 명확하게 이것은 유죄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유죄를 내릴 수 없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해서 실제로 유동규 씨의 재판 중에 무죄가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재판부가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그 수수의 공범자가 아니고 공여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재판부가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이야기를 했는데 검찰은 아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결국에는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고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버텨서 무죄가 내린 거 아닙니까? 실제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그 곽상도 전 의원 50억 클럽이요. 그것은 공소 기각이 나왔는데요. 이 또한 강백신 검사가 기소한 건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판결문에는 더 황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러한 사정은 형사법률 전문가인 검사 역시 모를 리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 사실을 따로 떼내 나중에 기소한 일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변명을 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기소했어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소 기각 판결을 합니다. 공소 기각을 시켰군요. 그래서 저희가 의심하는 건 이거예요. 실제로 검찰이 원하는 진술들을 많이 해주거나 협조를 해주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소장을 엉망으로 써서 무죄를 받아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들이 타겟해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술까지 유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반드시 사냥에 성공하지만 봐주려고 마음 먹으면 수사를 안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무죄 받아주는 전략도 쓰는 것 아니냐 하고 의심하는 거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이 두 건만 봐도 저희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이건 왜냐하면요 재판부가 검찰을 힐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설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는 식으로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재판부도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수사 보면 아무래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류의 사실 판결문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에서는 우리 항소했으니까 관련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애초에 무죄 받을 결심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라면 말입니다. 이래서 물론 소수의 정치 검찰들이겠지만요. 이 검찰이 아무리 거대한 잘못을 해도 얼마든지 공소했는데 재판부한테 비난을 돌리면서요. 자기들은 빠져나올 수 있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사실 우리가 곽상도 전 의원 건 그때도 재판부를 많이 비판했어요. 판사 얼마나 욕했습니까?
판사 이렇게 판결할 수가 있냐?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진 것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욕했습니까? 예.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렇게 엉망진창인 공소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도 예. 욕먹는 거 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판결문에다 박아놨군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강백신 검사께 예. 아니 그 제일 잘 나가고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예. 소문났던 특수부 검사가 이렇게 기소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이 재판에서 판사가 이거 수수자기보다는 공소장 변경해와 야 우리가 판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검찰이 버텨가지고 결국 무죄받지 않습니까? 실체에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예. 저희들이 그 실무상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하면 예. 통상적으로 응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리고 실체 진실이 맞다라고 한다면 예.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응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들 주장하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고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죠. 공여자로 의율하는 것보다 수수자로 의율하는 게 가벌성이 높고 실체에 부합하기 때문에 예. 수수자의 공범으로 의율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죄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특수부에서 가장 잘 나간다고 하시는 우리 강백신 검사님께서 50억 클럽도 그렇고 대장동에서도 타협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두는 사람들은 결국 무죄 받아주는 그런 공소를 합니다. 뭐 물론 검사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는 그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협조자들한테만 무죄를 받아주고 그리고 협조자들한테 수사를 막아주겠다, 주변 사람도 안 털겠다 이런 이야기가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지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큰 범죄를 지어도 검찰이 공소장을 터무니없어 쓰면 선고 못하죠. 그대로 유죄를 판결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공소 사실하고 판결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공소장을 적어 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소하지 않은 부분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기소되어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분 더 주십시오. 네. 세상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아마 제가 검사님과 법률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다. 저는 비법률가입니다. 그냥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서 이 부분을 전달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 사건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이 정치적인 시각을 안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각성도 의원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범죄 수입과 뇌물 범행은 실체적 경과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각성도 의원에 대해서 아들은 뇌물 공범으로 같이 기소하고 각성도 의원은 범죄 수익법 위반 부분을 아들과 범죄 수익법 위반만 따로 별도로 해서 추가 기소를 했던 것인데 재판부께서 그걸 분리돼서 그렇게 추가적으로 기소할 수밖에 없던 사정을 약간 오해를 하시고 판결을 하신 것 같고 항소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2개 중에 유동규와 정민용 건 관련 경우에는 법원에서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 바꿀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핵심 피고인이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50억 클럽 같은 경우에는 공소권 남용을 통한 공소기각을 설계했다라고 저희는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검찰 입장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서 검찰의 입장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딱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박상현 검사는 수사를 봐주는 방식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보이고 강백신 검사께서는 정말 큰 건을 맡아서 기소는 하지만 무죄 받아주는 설계를 했다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죄를 받아주는 건 설계를 할 수도 없고 재판의 영역은 검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검사로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할 뿐이고 법정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소 유지를 할 뿐입니다. 그리고 전 의원이 어제 그
공소장을 엉망으로 써서 봐준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하니까 예. 검사는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습니까? 예. 본인들은 최선을 네. 다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허술하게 썼습니다라고 하면 본인의 네. 이 범죄 의혹을 본인이 부추기는 예. 그런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은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 느껴서 잘 알겠습니다 네. 정도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나 나와 있는 사실이 예. 판사도 열받아서 이렇게 적시한 것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지우기가 그런 힘들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 이 부분은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밝혀내야 될 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의 이런 행위 지금 특검으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방금 말씀- 국정조사에서는요. 예. 저희가 이 실체적 진실 그러니까 예. 저희 국회가 가지고 있는 조사권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정도에서 예. 그칩니다. 예. 그러나 이 의혹들 중에 예. 실제적인 불법 사실이 있다면 예. 이것은 수사권을 통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하지 않나 하는 예. 생각이 있습니다. 예.